네, 안녕하세요. 웅대장입니다. 제가 드디어 3년 만에 이 컨텐츠의 완결편을 찍습니다.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2016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컨텐츠가 바인딩 세팅하는 법이었습니다. 1편, 2편, 3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3편의 내용이 많아서 4편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결국은 제가 그 해에 3편까지밖에... 코비야? 야, 왜? 코비 이리 와. 이리 와. 코비 이리 와. 옳지. 아이 잘했어. 코비 인사해. 안녕하세요. 코바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편을 그 해에 결국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바인딩 세팅의 마지막 편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총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인딩 스탠스 폭, 넓게 썼을 때, 좁게 썼을 때는 어떤 장단점, 그리고 2편에서는 스탠스, 앵글, 각도 어떻게 쓸 것인가, 완전 전향으로 둘 수도 있겠고 벌리는 덕 스탠스로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는 각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3편은 바인딩과 부츠의 피팅.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기 전에 1, 2, 3편을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요. 막 되도 않는 연기도 막 하고 말투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그때는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스노우보드 바인딩 세팅에 대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오글거림은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이 좋으니까 그 영상들 여기에 제가 카드를 남겨놓을게요. 그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데크와 바인딩의 결속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바인딩의 결속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볼트 풀고 조이는 것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웰릴리파크의 개장일인데요. 이번 시즌에 사용하게 될 장비를 캐피타, 유니온, 그리고 디럭스로부터 지급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1시에 오늘 오픈인데 지금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새 장비에 세팅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고고고! 데크를 짜잔! 이번 시즌 사용하게 될 데크는 캐피타의 울트라노바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캐피타에서는 이번 시즌 저에게 슈퍼 DOA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급사의 라이딩도 좋아하고 하프파이프도 좋아하고 파크도 즐기는 올라운드로 타는 스타일이라서 그 슈퍼 DOA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이 울트라 노바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울트라 노바도 물론 올라운드 데크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하드한 편이고 UH가 길어서 라이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울트라 노바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캐피타의 울트라노바 보드입니다. 이 데크에 대한 소개는 제가 사용을 해보고 리뷰 영상을 통해서 따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제가 사용할 바인딩은 유니온의 프로그레스 바인딩이고요. 바인딩 역시 좀 하드한 편에 속하는 바인딩이에요. 데크도 그렇고 바인딩도 그렇고 부츠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하드한 장비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바인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리뷰를 한 영상이 있으니 여기다가 카드를 첨부를 해 놓을게요. 프로그레스 바인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니온 바인딩엔 좋은 점이요, 이렇게 종이로 된 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할 때 이 줄자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기에 줄자도 제공하고 있어요. 세심한 배려. 자꾸 언박싱을 하게 되네요. 역시 이번 시즌 제가 사용하게 될 부츠인데 디럭스 ID 중에서 팀 부츠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츠와 바인딩의 피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바인딩 세팅 영상 3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 바인딩과
부츠에 피팅을 봤는데요. 부츠의 사이즈는 저는 디럭스 255 사이즈고 바인딩의 사이즈는 유니온 S 사이즈입니다. 특별히 손댈 거 없이 굉장히 잘 맞아요. 이 스트랩도 옮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센터도 앞뒤 교정하지 않고 중앙 상태, 총 3단계 중에 2단계 위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제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수정을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의 주된 내용인 이 바인딩을 데크에 결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인딩에 보면은요, 이 바닥 부분에 부츠를 올려놓은 요 판이 되어 있어요. 요걸 우리가 게스 페달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거해야 이 데크에 바인딩을 결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볼트를 풀어서 제거하는 형식도 있고요. 또는 이 뒤쪽에 이렇게 후크식으로 딱 빼면서 올리는 타입도 있고요. 이 앞쪽에 바닥 쪽 이렇게 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핀을 이렇게 잡아 빼서 앞이나 뒤로 옮기거나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인딩 같은 경우는 자, 게스 페달의 이 부분, 이 나사를 돌려서 자, 이렇게 게스 페달을 제거하면 이렇게 중앙에 동그란 홈이 보이죠? 이곳에 같이 바인딩에 들어있는 요 디스크를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레귤러 스타일이니까 이쪽이 진행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즌 첫날이니까 가볍게 라이딩도 좀 해보고 그라운드 트릭도 살짝 해보면서 그냥 몸을 푸는 정도로 해서 앞쪽 전향은 플러스 18도, 뒤쪽 발은 마이너스 6도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도로 맞추기 위해서는 요 디스크에 있는 요 화살표, 화살표 부분을 이 한 칸이 3도씩이고 바인딩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0도로부터 플러스 각도로,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릴 경우에는 내가 이 바인딩을 진행하는 쪽 방향 쪽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이 디스크는 이 홀 구멍 쪽에 이렇게 맞춰서 놓으면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전향일 경우에는 두 방향 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릴 게 없고요. 덕 스탠스일 경우에는 이쪽 뒤쪽 발은 마이너스 각도로 놔야 되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인딩을 이렇게 벌어지는 각도로 놔보고 이렇게 디스크를 이 홀에 있는 직각 방향으로 놓아보면 어느 방향으로 요 눈금을 맞춰야 할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 방향 쪽으로 앞쪽 발이니까 플러스 각도로 이렇게 놓아보고 거기에 직각으로 디스크를 놓고 18도, 15도 다음 칸이 18도겠죠? 3도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8도에다가 놓고요. 네, 그리고 이 스탠스 폭을 맞추기 위해서 이 중에 어떤 곳에 내가 결속을 하게 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바인딩에 동봉되어 있던 이 줄자를 이용해서 제가 이번 시즌 오늘 처음 사용하는 데크니까 데크가 이야기를 하는 센터에다가 오늘은 맞춰 보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넓히거나 조금 좁힐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3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8도의 세팅을 맞춘 바인딩을 제가 여기를 사용을 할 거니까 여기 이렇게 네 군데에 이렇게 구멍이 들어갈 수 있게 맞춰주고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피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이런 식으로 넣고 고정을 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앞뒤로 부츠가 어느 쪽이 더 튀어나와 있는지 바인딩과의 센터링 뿐만 아닌 이 데크와의 센터링을 또 한 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4개를 다 하지 않고요. 1차적으로 2개 정도만 한 다음에 부츠를 결속해서 센터를 보고 다시 앞쪽이나 뒤쪽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속하는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인딩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요거를 할 때는요, 게스 페달도 피스까지 꼭 안 꽂아도 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부츠를 결속을 해서 저는 센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데크를 베이스 쪽에서 베이스의 중앙이 나의 시선의 중앙에 놓고 이쪽과 이쪽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직각이 아닌 약간 틀어져서 보면 아무래도 내가 틀어진 쪽이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러니까
데크의 중앙에 나의 시선의 중앙을 맞추고 직각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눈만, 시선만 일로 옮겨서 어느 쪽이 더 나왔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면 더 나온 쪽이 구분이 됩니다. 지금 제 세팅에서는요, 뒤가 약간 더 나와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바인딩을 앞으로 밀겠습니다. 바인딩 세팅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옮겨도 되고요. 또는 이 전 과정에서 했던 것 중에 힐컵을 앞으로 다시 밀어서 맞춰도 됩니다. 하지만 바인딩과 부츠의 세팅이 잘 맞은 상태라고 여러분이 여겨지시면 이렇게 바인딩 자체를 앞으로 밀어서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나는 미세한 가로폭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인서트 홀 구멍은 2cm마다 뚫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폭 간격을 2cm씩 밖에 맞출 수 없는데 나는 그 사이를 쓰고 싶어. 그럴 경우에 이 디스크를 이렇게 세로 방향이 아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놓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놓으면 우리가 미세한 폭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cm 간격이 아닌. 그래서 나는 그거를 사용해야 돼 라고 하면 이 힐컵 자체를 밀어가지고 센터를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세로 세팅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또 힐컵을 밀진 않고 바인딩 자체를 앞으로 좀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풀러서 이렇게 앞으로 저는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센터가 잘 맞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상태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볼트를 조일 때 총 4개를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데, 한 개를 다 조이고 다 조이는 방법보다는 전반적으로 같은 압력을 받을 수 있게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부터 돌아가면서 하기보다는 사선으로 넘어가서 X자로 조여주는 게 또 더 좋습니다. 여기 또는 여기 이런 순서로 전체적인 디스크의 이 압력이 균일하게 가해지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여기에 이 정도 힘을 가했으면 여기도 비슷한 정도,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정도, 여기도 비슷한 정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쪽만 힘을 받아서 이쪽만 꽉 눌려서 고정이 되어버리면 다른 쪽들이 더 꽉 전체적으로 같이 눌러주기가 어렵거든요. 이쪽의 강도와 비슷한 강도로 이쪽도, 또 비슷한 강도로 이쪽도. 정말 너무나 무리한 힘을 줘서 돌리시는 경우에 베이스 쪽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나 정말 힘을 줘서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오히려 데크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 바인딩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로 고정을 잘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게스 페달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진행 방향 쪽 바인딩의 세팅은 끝났고요. 자, 이 오른쪽도 방법은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전향각 세팅을 하시는 경우에는 방금 진행 방향과 똑같이 플러스 각도이니까 그 방향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덕 스탠스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스크 방향이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바인딩을 먼저 덕 스탠스니까 이렇게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놓아 보시고, 이 디스크를 이 구멍에 맞춰서 놓아 보시면 0도로부터 내가 이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향각인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바인딩을 놓으시고 이 구멍에 맞춰서 디스크를 가로든 세로든 이렇게 놓아 보시면 내가 이 오른쪽 0도로부터 오른쪽에다가 원하는 각도를 맞추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편안하게 속도 위주로 탈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 6도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놓고 반대 방향으로 놓고 디스크를 놓아보면 저는 왼쪽에 세팅을 하면 되고, 6도니까 0도로부터 두 칸, 한 칸, 두 칸. 네, 여기 이 위치에 0도로부터 두 칸. 이 데크의 성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데크가 권장하는 센터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진행 방향 쪽 바인딩은 앞으로 제가 좀 많이 밀었잖아요. 그 뒤쪽이 나와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쪽 바인딩도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이쪽도 부추를 결속을 해서 역시 센터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자, 이번에 저의 진행 방향 뒤쪽 발은요 거의 센터 정도가 맞네요. 그 이유는 이 틀어진 각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부추가 튀어나오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내가 맨 앞으로 밀었으니까 이쪽도 맨 앞으로 밀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은 앞쪽으로, 이쪽은 중앙 정도에 맞추면 부추와 데크의 센터링도 아주 잘 맞는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조여줬던 걸 다시 풀고, 자, 요거 그리고 요거 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 정도 비슷한 감도, 또 비슷한 감도, 비슷한 감도. 이렇게 한 번 돌고 나서 오시면 얘가 아까보다 훨씬 많이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강도를 같게 해서 조여주면 같은 힘으로 이 디스크를 다 눌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바인딩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바인딩 세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궁금하신 분들은 1, 2, 3편을 꼭 보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바인딩과 데크의 결속 편을 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2, 3편은 굉장히 손이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여정 3년 동안의 장기 컨텐츠 바인딩 세팅하는 법 1, 2, 3, 4편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1920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즌 여러분 행복한 시즌, 즐겁고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응대장은요 이번 시즌에도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마친 장비를 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오픈하는 웰팍 슬로프로 나가서 보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슬로프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